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사립유치원 사태로 인해 아이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진 않을까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이 공공성 강화 대책에 나섰지만 규정이 미흡해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등록한 도내 사립유치원은 모두 25곳. 도내 전체 사립유치원 107곳의 23%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 폐원을 신청한 도내 사립유치원은 한 곳도 없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원하거나 원아들을 모집하지 않는 등 집단 행동을 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격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전원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동의를 받지 않고 했다고 하면 그 불법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고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감사 주기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장의 직급도 한 단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최우선 과제로 유치원 공영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현재 37%에서 5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강원도 교육청도 교육부의 확대 정책 방안에 맞추어서 저희도 공영형 사립유치원과 학급 증설 방안에 대해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나왔던 대책과 별다른 것이 없고 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는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행 제재 규정도 미흡해 회계 부정이 적발돼도 반납 명령밖에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교육당국의 대책이 효과를 볼지 실패할지 유치원 입학 시즌인 이달과 다음 달 안에 결판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정부가 공립유치원 확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원주 기업도시에 공립유치원을 확대해달라는 민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공립유치원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단설 유치원 설립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아파트만 13개 단지, 12,000여 세대가 들어서는 원주 기업도시. 하지만 유치원 설립 계획은 2개 초등학교 내 병설 유치원 6개 학급이 전부입니다. 기업도시 내 이런 유치원 용지가 3곳이 있지만 2곳은 유찰됐고 입찰된 한 곳도 아직 설립 계획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내년 섬강초등학교 개교에 맞춰 병설 유치원이 3개 학급, 60명 모집에 들어갔지만 주민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업도시 내 사립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이 전무한 상황이어서 유아들의 시내권 원거리 통학 불편과 위험이 따른다는 겁니다. 지역 카페에서 확인한 결과 유치원생만 지금 한 300~400명이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반 인원수는 3학급으로 20명씩밖에 안 되니까 그 나머지 아이들은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기업도시 내 입주율과 원주 지역 전체 유치원 충원율을 따지던 교육당국도 단설 유치원 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원주 지역 초등학교와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체 수요 조사를 벌이고 기업도시 내 유치원 부지를 물색하는 등 단설 유치원 신설에 중점을 두고 도교육청과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단설 유치원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단설 유치원을 설립을 해서 최대한 그 수요를 많이 충족을 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업도시 내 공립보육시설의 필요성도 인정되면서 공립어린이집 신설도 추진됩니다. 원주시는 공공용 부지를 매입해 내년에 150명 규모의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고 늦어도 2020년에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동해안의 대형 산불을 최일선에서 막기 위한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관련 기관들이 연중 상주하며 산불 방지 업무를 하게 됩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천년고찰 낙산사를 삼키며 엄청난 피해를 남긴 지난 2005년 양양산불. 당시 산불 진화일기 출동에만 6단계의 결재가 진행돼 불이 커졌다는 게 알려지며 비난을 샀습니다. 결국 이듬해 봄철 대형 산불을 막자며 동해안 산불관리센터가 탄생했지만
봄철에만 운영되는 한시적 기구였습니다. 또 명확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 제대로 협업이 이루어지지 못해 출발부터 삐걱댔습니다. 기간별로 사람이 없다 그래요. 사람이 없대요? 그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고 지금 오는 사람들 아까 한 얘기 들어보시면 마지못해 보내주는다 마지못해. 결국 강원도가 컨트롤 타워가 되고 산림청이 지원하는 형태로 연중 직원들이 상주하는 동해안 산불 방지 센터가 전국 최초로 강릉시 주문진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2021년 강릉 지역에 새 청사를 마련할 때까진 임시 청사를 쓰게 되는데 산림청이 청사 건립에 필요한 47억 원을 부담하고 건립 이후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사를 지금 마련 중이고 산림청에서도 신청사를 비롯해서 그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동해안 산불방지센터가 자체 판단으로 헬기 등 초동 대응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통합 지휘권을 확보해서 시군에 있는 그 자원들을 저희가 직접 관리해서 집중 투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삼척이라든가 동해 또는 뭐 강릉에 국한하지 않고 관할 구역을 넘어서는. 잊을만 하면 되풀이되는 끔찍한 동해안의 대형 산불이 앞으로는 사라질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릉시 초당동 하수관로 정비사업장에서 토기와 장신구 등 신라시대의 유물이 출토됐습니다. 특히 목광묘의 흔적과 함께 철로 된 갑옷도 나오면서 삼국시대 강릉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임을 나타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강릉시 초당동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장입니다. 1m가량 도로를 파낸 곳에서 옛날 유물이 나왔습니다. 흔적만 남은 나무관 안에서 철로 된 갑옷이 발견됐습니다. 몸통을 보호하는 부분과 목 가리개, 어깨 가리개가 확인됩니다. 4세기 신라시대 장수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라가 이쪽 영동 지방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아마 그 유력자의 아니면 그 세력가의 그런 갑옷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토기 10여 점과 항아리 3개, 금 귀걸이 2개, 손칼 1점도 나왔습니다. 경주와 영남 지방이 아닌 곳에서 조각들을 이어붙인 갑옷인 찰갑이 완전한 형태로 출토된 것은 처음입니다. 이미 신라가 이 지역을 4세기 중반 후반대에 점령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중요한 유물들이 이번 그 고분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초당동은 청동기, 철기, 삼국시대에 이르는 주거지와 고분 등이 분포하고 있어 사적 제490호로 지적돼 있습니다. 강릉시는 문화재 굴착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출토된 유물을 시립박물관에 전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정부가 오는 6일부터 석 달 동안 전국 모든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과정 등의 채용 비리 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추진단을 구성해 공공기관의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방공기업 7곳과 출자 출연기관 57곳 등 67개가 대상입니다. 지난해 강원도는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 등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28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강원 상품권으로 노동자 임금과 공사 용역, 물품 대금을 지급할 때 상품권 사용을 권장하는 조례 내용이 위법하다며 개정을 지시했습니다. 행안부는 근로기준법이나 지방자치법 같은 상위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조례 조항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강원 상품권 발행 운용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각종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공고나 계약 체결, 행사나 민간 보조금 지급 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지난달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가 105.23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상승했습니다. 신선식품지수는 지난달 대비 7% 하락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0% 상승했고
생활 물가지수도 지난달 대비 0.1% 하락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2% 올랐습니다. 또 지난해에 비해 농축산물이 7.4%, 공업제품은 2.2% 올랐고 전기와 수도, 가스는 0.9% 하락했습니다. 토마토와 쌀, 휘발유, 경유 등이 올랐지만 양파와 커피, 학교 급식비 등은 하락했습니다. 강원도는 시군에서 추천받은 29개 우수마을 가운데 15개 시군, 29개 마을을 기업형 새 농촌마을 만들기 대상마을로 선정했습니다. 도양마을은 춘천시 남면 가정 1, 2 등 20개 마을, 선도마을은 동해시 삼화동 14통 등 5개 마을이 확정됐습니다. 도양마을에는 5억 원, 선도마을에는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기업형 새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은 마을 주민 주도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마을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17도에서 18도, 영서 지역은 16도에서 17도, 강원 산지는 13도에서 15도 분포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당분간 강원 산지와 내륙 지역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영서 지역은 아침까지 안개가 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강릉시는 노약자와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오죽헌 시설 개선 사업을 벌입니다. 강릉시는 한국관광공사가 지원하는 지자체 관광 경쟁력 개선 사업인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선정돼 국비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시비 1천만 원을 더 보태 내년 3월까지 휠체어 대여소와 자동문을 설치하고 이동 경사로를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2018 강릉 아시아 태평양 컬링 선수권 대회가 내일부터 10일까지 8일 동안 강릉 컬링 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시청 남자팀과 춘천시청 여자팀이 참가하는 등 중국과 일본, 홍콩 등 모두 9개 나라 16개 팀이 출전해 기량을 겨룹니다. 이번 대회 1, 2위 팀은 내년 세계선 컬링 선수권 대회 출전 자격을 받습니다. 강릉 컬링센터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대표팀이 영미 신드롬을 일으키며 선전해 은메달을 딴 곳입니다. 2018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가 오늘부터 열흘 동안 진부면 오대천 축제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김장축제에서는 평창에서 생산된 고랭지 배추와 고춧가루, 양파와 대파 등 신선한 재료들로 김장배추 버무리기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가 직접 담근 김장김치는 가져가거나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오대천 걷기와 떡매치기, 목공예 체험 등 부대 행사와 각종 공연들도 마련됩니다.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제2수직기행도를 관광체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985년 무연탄 수송용으로 건설된 장성광업소의 제2수직기행도는 채탄량이 1979년 227만 톤에서 올해 27만 톤까지 줄어들어 가동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